네, 이제 직접 기수 정렬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기수 정렬은 영어로는 straight radix sort가 되겠습니다. 뭐 얼마나 스트레이트한지 그만큼 어떤 개념이 아주 그 직선적이다, 뭐라고 할까요? 아주 평이하다,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죠. 직접 기수 정렬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그 기수 교환 정렬을 했던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이 32, 224 뭐 이런 숫자들을 정렬하는 문제인데, 아까 그 기수 교환 정렬은 MSB부터, 그죠? MSB부터 정렬을 하고 또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0과 1 파트를 나눠서, 이 실질소리가 틀리죠. 각 숫자마다 나눠서 또 분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직접 기수 정렬은 반대입니다. 제일 작은 자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일 작은 자리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리를 하는데요. 이 정렬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스테이빌리티가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스테이빌리티가 있도록. 스테이빌리티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를 딱 갖다 대볼까요? 이 빨간색 안에를 보시면 2, 4, 6, 5, 1, 9, 3이가 있는데, 여기서 2 두 개가 뭐가 같죠? 값이 같죠. 이 두 개 값이 같은데, 이 값이 같은 두 키가 상대적인 순서,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죠. 이 상대적인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요게 1이 이걸 기준으로 보면, 그죠? 이걸 기준으로 보면 1이 제일 작죠. 그래서 1을 제일 앞으로 냅니다. 그 다음에 2인데요. 2 중에서도 두 개가 있는데 반드시 순서를 유지해서, 즉 얘를 먼저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2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2를 여기 넣는다. 이렇게 정렬하는 것을 스테이빌리티가 있게 정렬한다고 합니다. 같은 키에 대해서 상대적 위치를 순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이 있죠. 3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4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5를 이렇게 넣습니다. 6을요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9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정렬이 되었죠. 이걸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죠. 이렇게 정렬이 되었죠. 이걸 보면 정렬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이드를 한 칸 증가시켜서 두 번째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역시 상대적인 순서가 유지되도록 해줍니다. 두 번째를 보면 3, 3, 5, 2, 2, 2, 1, 1, 6이 있는데 1이 먼저 와야 되는데 1 두 개 중에서 이게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들어가고, 그 다음에 2가 있는데 2가 두 개 있죠. 얘와 얘 두 개가 있는데 얘가 먼저 여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먼저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인데 3 중에서도 얘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3이 있는데 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가 있죠. 5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6을 넣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칸까지 정리를 했으면 이제 이걸 다시 원래 자리로 복사를 한 다음에 또 보시죠. 대충 이제 뭐 정렬된 모양이 보이십니까? 이걸 정리를 하니까 뭐 123과 016이 아주 비슷한 위치에 있고 뭐 이런 게 보이시죠? 이런 보이시죠? 이게 이제 가이드를 이제 마지막 MSB로 이제 이동합니다. 똑같이 순서를 유지하면서 합니다. 0을 먼저 이쪽으로 복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을 먼저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0이 있는 것이 여기 있죠. 예, 여기 있는 것을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0이 여기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1이 있는데, 1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먼저, 예, 복사를 하고, 예, 이걸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2가 두 개가 있는데, 예, 이걸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하면 되죠. 이렇게 정렬이 완료됐습니다. 이게 정렬이 완료된 모양임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LSB부터 MSB, B라고 하면 그렇나 10진수니까 하여튼 그 제일 작은 자릿수부터 제일 높은 자릿수로 반대로 이동하면서 스테이빌리티가 있는 정렬 함수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면 정렬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스트레이트 라디스 소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 한 디지트를 볼 때 이 디지트는요, 10진수면 0부터 9까지라는 아주 작은 레인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0부터 9까지라는 값이기 때문에 중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이랬을 때 가장, 그리고 이제 스테이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이럴 때 가장 그 효율적인 소팅 알고리즘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봤던 선형적인 시간을 가지는 그 디스트리뷰팅 카운팅, 즉 분포수 세기가 가장 적절한 정렬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접 기술 정렬에서 분포수 세기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와서요. 직접 기술 정렬의 어떤 10진일 때 내용을 봤고, 그러면 직접 기술 정렬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LSB 방향에서 MSB 방향으로,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10진수로 했지만 역시 10진수는 컴퓨터가 다루기는 좀 복잡하다. 그래서 2진수로 다뤄보겠다는 것입니다. 2진수는 더욱더 중복이 많죠. 왜냐하면 0하고 1밖에 없으니까 렌즈는 딱 2고요. 그죠? 범위는 딱 2고 0하고 1이기 때문에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더욱더 분포수 세기가 적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비트에서 모스트 시그니피컨트 비트로 방향으로 디스트리뷰션 카운팅을 실시를 합니다. 아까 분포수 세기는 키의 중복이 많은 경우 적절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그 10진수에서는 한 디짓을 선택했는데 이진수에서도요 한 비트만을 취해서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비트씩 취한다면 0, 1이라는 두 키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비트씩 한다면 여기 32비트짜리 정수라고 한다면 이런 분포수 세기를요 몇 번을 해야 되죠? 한 비트씩이니까 끝까지 오려면 32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비트가 30이라면 32번의 분포수 세기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꼭 한 비트씩만 해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비트씩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두 비트씩 하면요 두 비트씩 이렇게 전진을 할 수도 있는데 두 비트씩 하면 이 값은 0, 1, 2, 3이라는 네 가지 키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총 비트가 30이라면요 16번의 분포수 세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4비트씩 취한다면 그죠? 0부터 잘못했네요. 15까지의 분포를 가지는데 0부터 15까지 분포를 가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총 비트가 30이라면 저기 몇 분이죠? 이것도 잘못됐네요. 8번의 분포수 세기를 실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8번에. 이렇게 비트를 많이 취하면 분포수 세기 실시가 줄어들다는 얘기죠. 근데 비트를 많이 취하면 어떤 또 영향이 있습니까? 분포수 세기에서 이게 렌지 M이라 그러면 그죠? 렌지 M이라 그러면 이 렌지 M만큼의 카운트 배열이 필요했죠. 분포수 세기의 누적 분포를 저장하는 카운트 배열이 있었죠. 그래서 한 비트씩 취할 때는 렌지가 2기 때문에 2개짜리 카운트 배열이 있으면 되고 이 경우에는 4개짜리가 있으면 되고 이 경우에는 16개짜리 카운트 배열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8비트씩 취한다면요 256개의 카운트 배열이 있어야 되고 대신 분포수 세기는 4번으로 줄게 되죠. 16비트씩 취한다면 16비트가 대충 값이 뭐냐면 65536이거든요. 엄청나게 좀 많아지죠. 이때부터는. 그렇지만 두 번의 분포수 세기만 실시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직접 기술 정렬은요
메모리 이 카운트를 얼마만큼 잡느냐에 따라서 분포수 세기의 실시 횟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메모리를 늘리느냐 아니면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이냐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서로 내부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술 교환 정렬과 마찬가지로 직접 기술 정렬도 양의 정렬에서만 가능하다. 왜냐? 비트의 자릿수, 비트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값의 크기를 결정하는 그런 로직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고리즘은 디스트리뷰션 카운팅을 이해하신다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까 했던 분포수 세기 알고리즘을 그대로 다시 썼습니다. 이걸 한번 다시 더 생각해 보시고요. 보시면 카운트 배열을 0으로 초기화하고 A의 배열의 자료를 키별 빈도를 조사해서 카운트 배열에 저장하고 이 카운트 배열을 누적 분포로 또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A 배열을 DS부터 읽어서 DS부터 읽는 이유도 그 스테이빌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DS 읽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B에서 마이너스 카운트 A 마이너스 I에 저장을 하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마지막 결과 B 배열이 있으니까 이것을 A 배열로 복사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디스트리뷰션 카운팅 알고리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렸으니까 이제 스트레이트 라딕 소트를 해보면요.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타입 그 A 이 타입은 unsigned long 밖에 안 된다고 보시는데 unsigned long, unsigned short, unsigned character 이렇게 부호가 없는 어떤 정수형만 가능하고요. 배열 크기 n이 있다면 일단 그 B 배열을 잡아야죠. 이 B 배열은 이 A 배열의 크기와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m이란 변수가 있는데 이 m이 그 분포수 세기의 비트 수다. 즉 아까 그 몇 비트를 잘라서 분포수 세기를 할 것이냐 그 크기입니다. 아까 뭐 2비트를 잡을 것이냐 4비트를 잡을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 수가 m이다. 그러면 mv는 뭐냐면 분포를 저장할 카운트 배열의 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2라면요 m이 2라면 mv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다. 0, 1, 2, 3 이렇게 값이 가지니까요. m이 4라면 mv는 값이 얼마가 되죠? 16이 되죠. 0부터 15까지 분포를 가지니까요. 그래서 mv는 이렇게 된다. 이 관계를 보시면 mv는요 mv는 2의 m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죠? m이 2라면 2의 2성 4 m이 4라면 2의 4성 1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mv 크기만큼 카운트 배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i는 0부터 i가 w 나누기 m까지 할 때 w는 아까 그 전체 비트 수거든요. w는 전체 비트 수기 때문에 만약에 32비트라면 30비트 데이터를 하는데 m이 만약에 4라면요. 즉 4비트씩 한다면 32 나누기 4에서 8번의 디스트리뷰션 카운팅을 여기서 폼을 통해서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카운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a를 주고 i 곱하기 m이라는 것은 어떤 비트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비트를 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래서 i가 0이면 0부터 4개의 비트, i가 1이면 4부터 4개의 비트, 그죠? 4개의 비트. 이런 식으로 디스트리뷰션 카운팅 비트를 전진시키면서 디스트리뷰션 카운팅을 하면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 한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죠. 뭐 이게 이런 설명이 꼭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해보기로 하죠. 한 비트씩 해볼까요? 두 비트씩 해볼까요? 한 비트씩 하면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한 비트씩 하면 지금 이 8비트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이라는 unsigned 캐릭터를 정렬하는 것이기 때문에 8비트면 8번이나 해야 되죠. 그래서 그냥 2비트씩 하도록 해보시죠. 2비트씩 하죠. 그래서 010011111001000001이라는 이것을 디스트리뷰션 카운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m이 2가 이 상태는 m이 2입니다. m이 m이 2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놓고 보면 일단 스테이빌리티를 유지하면서 순서를 유지하면서 제일 작은 것부터 빼내죠.
빼냈죠. 그 다음에 영영이 있습니까? 예, 여기 있군요. 예, 이것을 예, 빼냅니다. 그 다음에 또 영영이 있습니까? 네, 여기 있네요. 얘를 예, 빼냅니다. 그 다음에 영영은 이제 없죠. 그 다음에 0, 1 차례인데요. 이게 1이니까 여기서부터 빼내옵니다. 그 다음에 또 0, 1이 여기 있네요. 예, 빼내옵니다. 그 다음에 0, 1이 여기 있습니다. 예, 빼왔죠. 그 다음에 이제 0, 1 다음에는 뭐죠? 1, 0이죠. 예, 1, 0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예, 빼옵니다. 예, 이것은 이 빼온다는 것은 디스트리뷰션 카운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정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1, 2를 예, 순서대로 가져오고 예, 그 다음에 얘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값을 예, 이 B별로 옮겨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을 예, 다시 A별로 예, 복사를 예,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 예, 있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칸이 증가해서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 예, 여기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 카운팅을 해서 스테이빌리티가 있는 서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역을 먼저 뽑아야 되는데 영역이 여기 있군요. 그 다음에 예, 또 영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이 없죠. 그 다음에 영의를 뽑아야 되는데 예,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영일이 여기 있죠. 예. 그 다음에 영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일 다음에 1영이죠. 예, 1영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영이 또 여기 있고요. 예, 그 다음에 11이 여기 있고요. 예, 11이 여기 있고 예, 또 11이 여기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 됐으면 다시 B별에서 A별로 복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두 비트로 이동하는데 여기서는 00과 01밖에 없네요. 그래서 00을 예, B별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00이 밑에 다 있네요. 그래서 이걸 그냥 통째로 그냥 하나씩 했다 치고 통째로 예, 이렇게 예, 하고요. 그 다음에 01이 여기 있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옮기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근데 이쪽은 다 0일이네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 통째로 보상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팅이 완료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비트씩 하면 그 4번만 하면 되고 한 비트씩 했으면 8번을 이 과정을 했어야 됐고요. 4비트씩 한다면 2번에 끝낼 수 있었죠. 이렇게 그러나 이 n 값 비트 검사를 n 값을 너무 크게 잡으면 메모리를 많이 먹는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술 정렬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